먼저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역사 나타내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사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떠나가며 주의 사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겸손히 내 마음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악한 막이 떠나가도록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약한 세대 주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약한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며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이 약한 세대를 이겨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눈을 떠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네. 박수가 살까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을.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 하나로 뭉쳐서 죄악을 씻었으니 너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원성은 만민 승리의 그날을 영광과 찬송 듣게 누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활짝 열렸으니, 활짝 열렸으니, 신성한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 입을 하나로 뭉쳐서 생명의 세상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부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부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부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부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세 가지로 인생이 망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망하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망해요. 죄는 우리 몸에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관계도 끊어놓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게 만드는 이 죄 때문에 망하고요. 세 번째는 악한 마귀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떻게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세 가지로 오신 분, 제사장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 또 선지자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영상을 보시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1200만이라는데 지금은 8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무당들은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무당한 애가 100만이면요, 우리보다 100만 안에서 그 몇 사람이 신도가 있어요? 한 100만 속에. 엄청납니다. 무당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다 어디서 나와요? 음란으로, 또 사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음란, 사탄, 그런 것들로 다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기도잽을 우리가 붙잡고 잘 보세요. 그리고 저는 1시간 반 하는 줄 알았더니 1시간 정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1시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고 나갔는가, 또 젊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그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이런 앞으로의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건가, 이런 방향을 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힘들면 물이라도 저기 음료수도 있으니까 좀 잡수시면서 우리 동영상 잘 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변희수 하사를 죽음에 몰게 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군인권센터가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민간 시민단체입니까? 민간 시민단체인데, 임태훈 씨가 동성애자이면서 군인권을 계속 강조해서 국회의원까지 나오려고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막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우고 외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또 이민청 반대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그리고 교육과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힘을 얻으면 현장에 나가서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를 휩쓸어버린 성혁명. 그 쓰나미가 우리 아이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이나 레즈 같은 것도 되고, 자기가 원한다면 뭐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도 괜찮고. 이게 학교가 맞나?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동성애라는 그런 문화. 문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몰려오는 성혁명. 다음 세대가 세뇌돼서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서서히 되니까 이게 혁명적인 것을 모르죠. 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허용해야 될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위기에 놓인 아이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눈이 부시기 화창한 어느 봄날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피켓 기도 운동을 통해 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한국 국민들을 깨워주셔서 대한민국과 교회가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세계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엄마들은 거리에 나왔습니다. 최대 한파가 몰려왔던 2022년 겨울에도 서울시 교육청 앞을 지켰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살이 애이는 것 같았지만 오롯이 이 자리를 지켰던 엄마들. 이들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청의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성혁명 교육, 차별금지법 그 교육을 그런 폐해가 어떤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이런 교육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진 성혁명적 교육. 그 교육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던 엄마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손녀딸이 할머니 우리가 남자 여자를 정할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애미가 아니라고 좀 강력하게 그건 아니야. 몇 번 얘기했더니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엄마를 신고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 할 때는 아니구나.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구나 싶어서 지난 겨울부터 이곳에 나왔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런 교육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받아서 보시고 좀. 교육부 개정이 바뀌었어요. 교육부 고시 보셨어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이 내용들을 깊숙이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만나뵐 수 없어서 나올 때 그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알리고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점심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녀들이 받고 있는 성교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학교 보건법과 교육 지침에 따라 연 15시간씩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항상 성관계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 한 듯이 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하는 성관계는 그것도 사랑이다라고요. 성에 대한 자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거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교과서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 그러니까 뭐 제3의 성도 배웠고, 뭐 콘돔 쓰는 방법, 뭐 성관계 하는 방법, 협의하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녀의 교과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올바른 지침서가 되어야 할 교과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교과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부적절한 성기 표현은 물론 사회적 성진도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은 모두 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쾌락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 또 그런 것들은
연령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 그 유네스코의 그 조기 성교육 이 그 지침서를 보면 그 안에서는 아주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신체를 탐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자위행위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성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죄의식이나 뭐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규범이나 법이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도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에 있는 유네스코의 아동성교육 지침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봐. 자꾸 마음이 끌리. 그냥 중독시키.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에 배포한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나다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렸을 때 그림으로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딱 각인이 맞아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밖에서 받고 오면은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랑 거리를 둬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랑 그런 거 해서 내가 생겼나? 그렇죠. 뭔가 막 더럽게 생각하고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집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책으로 인한 문제도 자주 볼 수 있다고 엄마들은 말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동생이 4살, 그 손주는 6살. 여동생 보고 요 자세를 엎드려 보라고 하더니 팬티도 벗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뛰어와서 이거는 멈춰졌지만, 네, 그렇게 애들이 배우고 와서 호기심에 실제로 해본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점점 문제가 있는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거 봐봐.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책. 이런 책을 아이들이 왜 봐야 할까요? 저희가 정말 초등학교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이 책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이 책을 세금으로 사서 넣어놓고 그다음에 도립, 시립 도서관 어린이 책 이렇게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도서관도 있어요. 200여 종에 이르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한 나다움 책은 동성애를 미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 회수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책을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나도 해보고 싶어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성행위를 흉내를 낸다 이런 것들이 가끔 미디어에서 보이는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성행위를 한다, 그 성관계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은 모방하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그림책을 보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다움 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이 인식을 못 하셔서 그렇지 어린 연령의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도 사실은 이미 그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 그런 그림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메시지를 잘 인지를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동물을 그리거나 혹은 사물을 그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부감을 확 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정말 이 내용들을 민감하게 보시지 않는 한 그냥 우정인가 보다, 그냥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실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은 학교 정규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전국의 57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 학생들이 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거나 강사들이 학교로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취재팀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현장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촬영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자, 술 필요할까요? 아니요. 자, 근데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금 먹는 거 선생님 오케이. 수상 유할 때는 뭔가요? 러브데이라고 하죠. 러브데이는 뭐예요? 여성의 지렛 혹은 남성의 정액과 비슷한 클리니컬한 대형인데 우리 삼각대시 우리 마찰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눠드릴게요. 2시간 동안 이루어진 수업. 성윤리와 절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마포경찰서에서 성인 여경을 상대로 한 콘돔 수업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수업을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기 성애라고 그러죠. Too early,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나에 맞지 않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어른들이나 또는 결혼한 사람이 알아야 될 그런 성교육이나 성정보를 어린아이에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쳤을 적에 아이들이 그걸 사리 판단을 잘해서 맞게 사용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도리어 호기심만 유발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름으로써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가 급증하는 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개방된 성교육으로 인해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한국 청소년의 첫 성관계 경험 연령 평균이 13.6세이므로 성윤리 및 절제 교육보다 피임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중 5.7%의 청소년이 성관계를 했고 그 성경험이 있는 5.7%의 성경험 평균 연령이 13.6세인 것입니다. 즉,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다수의 청소년이 약 94%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마치 우리나라 청소년이 평균 13세에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피임위주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3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우리 아이 망가뜨리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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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스스로의 권리를 깨우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는 인권조례. 그런데 왜 폐지를 주장할까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담았는데 이 규정 때문에 동성애나 사회적 성젠더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와 젠더에 대해 옹호하는 교육만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빛은 무지개라는 동성애 관련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에서 여자 동성애자들이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또 여자 두 명에서 둘 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키스하고 이런 영상과 그 바로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남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보고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보고 서로 눈을 마주쳐봐라 어떤 느낌이 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학습지를 쓰라고 하셨는데 그 동성애 관련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또 길게 쓰라고 하시고 그런 그 학습지를 잘 쓰면은 생계부에 잘 써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 어땠어요? 그런 수업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게 정말로 이게 학교가 맞나?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키스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다 놀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다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범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고 울었어요. 네, 날마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에 대한 자책감과 이제 또 교육 안에서 위험성만이라도 좀 교육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왜 일부러 그거를 조장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냐. 아이들의 삶을 반대 방향으로 왜 만드는 걸까. 그런 것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죠. 동성애라 그러지만 실제 동성애는 항문 성교입니다. 여러분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는 우정이지 동성애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정하고 동성애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정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성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은 자기 귀에 들어오는 그걸 곧이곧대로 들어요. 이 세게 듣지를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른이 같은 경험을 하면 별거 아닌데 애들로서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이걸 어른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데 특히 유럽 개방적 성교육의 장점들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자기결정과 인권만을 강조하는 개방적 성교육이 과연 유익하기만 한 것일까요?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 성교육은 진보교육의 모델로 추앙됩니다. 성교육을 1970년대부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해 교육했고 또한 성관계 시 체유와 자위 방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데 독일은 성교육을 하나의 정치교육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Wir akzeptieren die Menschen so, wie sie sind. Jeder soll nach seiner Fasson leben. 독일은 나치의 만행에 대한 죄의식으로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고 6.8 학생운동이 저항에서 자유를 주장하게 되면서 성혁명의 흐름이 학생운동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Ja, wir haben die letzten Jahrzehnte die sexuelle Revolution erlebt in Deutschland. Seit den 60er Jahren vor allem, da gibt es bei uns die 68er Studentenrevolution, geprägt vom Neomarxismus der Frankfurter Schule. Das sind Philosophen wie Adorno, Horkheimer, Marcuse und Habermas, die sehr stark hier die Triebbefreiung, die sogenannte Triebbefreiung propagiert haben, dass der Mensch schon sehr früh seine Sexualität entdecken müsse. Und das fängt jetzt heute schon bei den kleinen Kindern an. Schon im Kindergarten richtet man sogenannte Kuschelecken ein, wo sie gegenseitig sich erforschen sollen, ihre Sexualität entdecken, obwohl Kinder diese Bedürfnisse noch gar nicht haben. Also es wird von Ideologen praktisch aufgezwungen. 독일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성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해방된 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을 주장하며 심지어 아이들도 성을 원한다면 거부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아이들의 성관계를 통한 쾌락도 성혁명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의 성적 쾌락까지 중시하던 독일에서 2016년 이후로 12명의 학생이 자살하고 900여 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오덴발트 학교 사태는 독일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진보교육의 상징이며 최고의 학교로 뽑혔던 오덴발트 학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후켈레는 12살의 나이로 오덴발트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로
대규모 성폭력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81 bis 1988 war ich Schüler der Odenwaldschule. Also der Schuldirektor kam ja morgens ins Zimmer, ja, und hat dann immer am Penis angefasst und am Po angefasst, und dann ist er ins nächste Zimmer gegangen und hat dann bei dem nächsten Jungen Penis angefasst, Po angefasst, einmal reihum. Ja. Und da waren die Kinder 12, 13, 14, 15, teilweise sogar noch jünger, 10, 11. Ja. Geküsst, am Körper angefasst. So. 그는 어린 나이에 받은 큰 충격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Ich hatte total Stress. Also der Körper hat total Stress. Das habe ich behandelt mit Alkohol zum Entspannen. Ganz viel Alkohol trinken, damit der Körper sich entspannen kann. Ich hatte ganz viele Albträume. Und immer nachts mit den Zähnen gebissen, ja. So. Ja. Albträume gehabt und immer nachts geschwitzt. Jeden Morgen war das Bett ganz nass. 오덴발트는 독일 교육이 자랑하는 학교로 반권위주의적 교육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매달 학비가 독일인 평균 월급보다 높았을 정도로 인기 학교였고 독일 개혁 교육의 모델이자 유네스코의 모범학교로 선정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독일 전 대통령 가문과 유명 기업 고위층 아이들이 다녔던 엘리트 학교였습니다. 과연 개혁 교육의 실체는 어땠을까요? Mittagessen, dann sind wir auf unser Zimmer gegangen, Musik gehört, Fußball gespielt, Bier getrunken, Zigaretten geraucht. Bier getrunken? Kinder? Ja. Geraucht? Ja. In welchem Alter oder? 12, 13, 14. Aber das war damals, das ist nicht normal in Deutschland. Ne? Nicht normal? Nicht normal in Deutschland. Ja? Nur Odenwaldschule. Ja? Aber das ist nicht normal in Deutschland. In Deutschland braucht man Abitur zum Studieren. Ja? Wissen Sie, ne? Ja, man braucht Abitur zu studieren. Wenn Kinder Schwierigkeiten haben in der Schule, kriegen sie kein Abitur. Auf der Odenwaldschule, man bezahlt Geld, man bekommt Abitur. 고통 속에 술을 마시다 죽은 피해자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후켈레. 자신도 1000시간 이상의 정신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다고 합니다. Ich wünsche mir, dass wir als Gesellschaft dafür sorgen, dass alle Kinder sicher aufwachsen können. Ich wünsche mir als Gesellschaft, dass wir dafür sorgen, dass alle Kinder über Sexualität und sexualisierte Gewalt so aufgeklärt werden, dass sie das unterscheiden können. Das ist ganz wichtig, ganz wichtig. Man muss den Kindern beibringen, dass sie nichts machen müssen, was sie nicht wollen. 이 충격적인 오덴발트 학교 사건은 모범 교육으로 불려지는 독일 교육의 민낯을 보여주었으며 아이들은 성인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500여 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는 제3의 성을 인정한 데 이어 처음부터 개인이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법을 추진 중입니다. Es ist ja so, wir glauben daran, dass er von Gott geschaffen wurde, so wie er ist, als Junge. Und es ist ja heutzutage schon schwierig, seine Kinder so zu erziehen, dass man wirklich sagt, er ist ein Junge und er bleibt ein Junge für immer. Und ja, darum machen wir uns als Eltern schon Sorgen, dass die Kinder heutzutage sehr verwirrt werden von dieser Lehre, dass Mädchen nicht mehr Mädchen ist und Junge nicht mehr Junge ist. Und ja, wir hoffen, dass Gott ihn davor beschützen kann. Genau, ja, das ist die Sorge eigentlich, dass sie wird in den Kindergarten gehen, sie wird in die Schule gehen, ja, und sie wird damit erzogen, dass es quasi normal ist, ja. Und das ist so die große Sorge einfach, dass sie vor diesem zu bewahren, zu beschützen, vor dem Ganzen auch. 우리는 현직 교사를 만나 아이들의 성적 자유를 강조하는 독일의 성교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Für 8. Klasse
Und hier sind auch die Inhalte aufgeschrieben. Also hier haben wir einmal die Primarstufe, also das sind Inhalte aus der Primarstufe, das ist ein Schulbuch. Also da habe ich mir ein paar Kopien draus gemacht. Das ist die Sekundarstufe, also 5. bis 12. Klasse, das sind 2 Schulbücher. Und passend zu dem, was in einem Schulbuch für Flyer empfohlen werden, das auch die Lehrer dann austeilen, ist hier noch so ein Flyer, das in dem Schulbuch empfohlen wird. Also das ist auch aus demselben Bereich. Was hier halt noch sehr provokativ ist, ist zum Beispiel eben in diesem Flyer, was wir hier haben in dem Buch, dass, ja, du hast hier nicht nur die Erklärung eben, wie man ein Kondom benutzt, sondern es wird auch ganz klar gezeigt, es ist egal, ob du Frau oder Frau bist oder Mann, es ist alles in Ordnung, alles okay, es macht Spaß, mach es, es ist kein Problem, achte nur einfach, dass du keine AIDS-Krankheit oder diese andere Krankheit, STI, bekommst, darum, welche Krankheit. 이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Ausdrücklich, meine Erfahrung ist, dass die Kinder darauf reagieren mit einem, wie sagt man, sie wenden sich davon ab, sie wollen das nicht sehen. Zum Beispiel in meiner Schule war es so, da hat man einfach ein Plakat von 2 küssenden Männern, also die sich küssen, einfach groß hingestellt und das in den Raum gestellt, um auf sowas aufmerksam zu machen. So fühlt man sich wohl, so kann man das benutzen. Also das ist dieser Flyer zum Beispiel. Es gibt noch viele andere Flyer, es ist nicht der einzige und ja, diese werden dann verteilt. Verteilt, richtig, an die Schüler gegeben, ja. Ach, an die Schüler gegeben? Ja, das kriegt jeder Schüler mit. Meistens mit einem Kondom dazu. Völlig gleich sind, kein Unterschied. 가스만 박사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Es gibt keinen Unterschied. So, also ich möchte noch ergänzen, was die Regierung so sagt. Können wir hier Dinge sehen, was unsere Regierung für Sachen hier macht? Die Regierung in Deutschland. Und zwar hier 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Die haben jetzt ein Regenbogenportal eröffnet. Und auf diesem Regenbogenportal steht, bin ich transgeschlechtlich? Woher weiß ich das? Nimm dir Zeit, probiere es aus. Fühlst du dich als Mädchen wohler oder fühlst du dich als Junge wohler? Wichtig ist, es soll dir jetzt gut gehen. Wie du in 10 Jahren leben wirst, ist egal. Als Mann, als Frau, das musst du im Moment noch nicht entscheiden.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독일 시사주간지 포커스는 미성년자의 성별 불일치 사례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해 10배나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20대 중반 때 보이던 성전환 욕구가 지금은 13세에서 14세 미성년자 때부터 성전환 수술 욕구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마리암에게 첫째 딸 야엘이 트랜스젠더 친구 때문에 겪은 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장을 하고 다니는 트랜스젠더 아이와 딸 야엘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다툼 중에 화가 난 야엘이 여장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Und dann sagte der Lehrer, dann hat sie gesagt, ja, ich habe gesagt, du willst ja ein Mädchen sein, aber du bist ein Junge. Und dann sagte der Lehrer, ja, aber das ist doch nicht schlimm. Also er kann das doch sagen, wenn er sich so fühlt, das ist doch völlig in Ordnung. Und dann versuchte sie zu überzeugen, dass das falsch ist, ihre Einstellung. Und dann war sie innerlich so aufgeregt, weil sie von mir etwas ganz anderes erfahren hat.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당황했다는 아이. Also, mein Gedanke ist, ich war ganz verwirrt und ich wollte erstmal Jesus und meine Mama fragen, ob ich das auch richtig getan habe, was ich da gemacht habe. Und dann kam sie nach Hause gelaufen, hat geweint. Ne? Ich weiß, Mama, ich weiß nicht, was ich machen soll. Was ist denn richtig? Was ist richtig und was ist falsch? Ich weiß nicht, was ich jetzt machen soll. Und dann habe ich jetzt nochmal alles genau erklärt, wie die Bibel das sagt. Und ich habe gesagt, gut, du hast ihm wehgetan, er weiß es noch nicht besser. Du musst dich entschuldigen für die Verletzung. Aber es ist falsch vom Lehrer, dass er gesagt hat, dass Gott alle Menschen liebt, so wie sie sind. Das hast du hast Wahrheit ausgesprochen. Da bin ich sehr stolz drauf. 혼돈스러운 세상을 사는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야 할지 엄마는 걱정입니다.
Ich war sehr erschüttert, weil ich festgestellt habe, das betrifft jetzt nicht nur in der Gesellschaft über Nachrichten so das Denken, sondern es kommt in die Klassenzimmer. Diese Probleme, diese Konfrontation, dass Kinder ihr Geschlecht umwandeln wollen, das kommt in die Klassenzimmer. Und Kinder werden ohne Vorwarnung plötzlich damit konfrontiert. 현재 유럽에서는 성혁명으로 인한 가족 해체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독교 세뇌가 우려된다며 양육권을 박탈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현실을 보면 마리암은 언제까지 딸들과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먼 나라만의 얘기일까요? 서구에서 이미 성혁명을 이룬 나라들을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다음 세대입니다. 유치원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 동성애 성전환이 옳다고 정상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음 세대가 세뇌돼서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참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거예요. 트랜스젠더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거는 뭐 어느 특정 나라가 아니라 뭐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제일 큰 문제고 또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갈까 봐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성혁명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 교육을 망가뜨린다. 다음 세대를 망가뜨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성윤리가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죠. 성혁명 중에 있어요. 혁명이 완수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에피소드하게 나오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보편적이 되면 여러분 그런 세상을 허용해야 될까요? 차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이걸 뭐 단순한 에피소드, 재미있는 사건이다, 토픽감이다 이걸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거죠. 대한민국은 동성애와 젠더를 자연스러운 성문화로 받아들이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성애가 우리 건전한 우리 인격 발달이나 또는 아이들의 이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위험한 요소를 갖다가 알려줘서 이렇게 동성하게 되면 어떤 질병도 걸릴 수도 있고 나의 성 정체성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하게 되고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방비적으로 영상에서 노출되니까 아이들이 뭐 저런가 보다 하고 문화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존 세대의 큰 잘못인데 국가인권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무책임한 일을 벌였는데 그리고 현재도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잘못된 정책을 내세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참 게 문제입니다. 웹드라마, 웹소설 플랫폼뿐 아니라 공중파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성소수자 캐릭터가 나타나는 추세이며 유명 플랫폼에서는 BL 장르의 소설을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을 만큼 대한민국엔 BL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완전 음란물이고 남자들끼리 연애하고 키스하고 모든 일본 만화 같은 그런 만화책을 수집하는 친구도 봤고 또 여자애들끼리 키스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껴안고 둘이 데이트하러 가고 이런 실제로 자기가 레즈비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친구들도 봤고 또 애들이 평소에도 레즈비언, 게이 이런 얘기가 그냥 쉽게 나오면서 그런 장난이 그냥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딱 펼쳤는데 너무나 외설적인 남자와 남자가 서로 그 학문 성관계 하는 그런 전라의 만화가 펼쳐졌어요. 이 아이가 이 책이 음란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 책을 보고서 이거는 내가 그림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동성애라는 그런 문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막 포옹하고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하면서 막 서로 뽀뽀하고 막 그러고 그런 일이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너네 뭐 하는 거야 했는데 레즈비언이나 이런 게이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개인 취향이 있는데 너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 사람을 혐오하는 거냐고 해가지고 그때요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당연시하는데 그 내 눈에는 옳아 보이지 않은데 애들은 그거를 그 유튜브에서 본 거라고 따라하고 만약에 거기에 반대하는 애들이 있으면 약간 좀 이상한 애로 보는? 제가 그런 애를 약간 좀 그런 애를 약간 찍혔었거든요. 힘들었겠다. 네, 힘들었어요. 또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에 대한 보도를 사실상 제한하는 인권보도 준칙을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관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사실 보도조차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디서 에이즈의 경로와 유해성에 대한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 자녀를 둔 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봤는데 막 남자애들 막 그런 관계하는 사진도 있고 막 엉덩이 사진도 있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진을 모아놨을까 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에이즈에 관한 거 동성애를 하면 왜 병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 책에 콘돔하면 된대. 너무나 쉽게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네. 콘돔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고 검사를 한 거 보니까 무서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한 것 같아요. 에이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이즈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이들은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UNAIDS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청소년 감염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16년 만에 676%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이유로 명시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 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거. 그래서 남녀,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좋은 겁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근데 이제 저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빼고는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드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넣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를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적 지향엔 동성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에는 그 성전환이 들어가는데 어른 세대에서 이 법을 못 막으면 분별력과 결정력이 약한 어린애들이 이제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에 관한 그 수치스러운 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교육을 강요받게 되고 젠더는 남녀의 구별을 없애버리는데 남녀 구별을 없앨 때 실제로는 신체적인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할 때 여성 전용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황들을 다
막기 위해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이 성인 세대의 최소한의 방어와 파수 헌신 활동이 요청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LA 한인타운 스파에서 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kay, well, no, he's sitting in there. Okay, well, secure. It's okay.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show his penis around the other women, young little girls underage. Your spa, we spa, condone that. Is that what you're saying? Spa is an agreement with men that just say they are a woman and they can go down there with their penis and get into the women's section? Is that what you're saying? What really? What law? So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있어요. 성별정체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인식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완전히 남자인데 본인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동성 간 성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차별금지를 내세워서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종교 양심,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차별하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별법이고 거기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기해서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위험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 그 부분은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는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모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피해를 초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며 2006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 독일. 과연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독일 북부문화 경제 중심지 브레멘. 브레멘은 한자 동맹의 일원으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브레멘 중심에 위치한 세인트 마티니 교회는 1229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북부 독일에 제일 먼저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개혁교회로 전향한 교회입니다. 요아킴 네안더 목사님이 여기에 심우하시는 동안에 다 찬양하여라를 작사한 교회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며 보수적 신학을 지향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곳의 라첼 목사는 결혼에 관한 강의에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벌금 8,100유로, 우리 돈 약 1,1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 중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완전히 요 정면하고 요 측면 두 개의 그 스테인 글라스가 페인트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했을 뿐인데 세인트 마티니 교회와 라첼 목사는 이와 같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는 했지만 표현의 자유 금지법의 저촉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독일에 와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이제 법이 효력되기 전이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말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s Christen sind wir ja auch gegen die Diskriminierung im Sinne dessen, dass man jemanden beleidigt. Insofern finde ich das Gesetz gut. Ja, wir beschimpfen niemand wegen seiner Religion, Hautfarbe und so weiter, auch nicht wegen seiner sexuellen Orientierung. Aber als Christen wollen wir ja den Menschen sagen, was richtig und falsch ist, was gut und böse ist, was Gottes Wille und was Sünde ist. Und insofern ist es so, wenn gewisse Dinge dargestellt werden, dass es keine Sünde mehr gibt, also zum Beispiel sexuelle Fehlorientierung oder, ich sage mal, falsche Religionen, die von der Bibel abweichen, dann wird die Wahrheit zu Boden gerissen. Und das heißt, dann kann man nicht mehr wirklich die Wahrheit sagen. Und da müssen wir ganz klar die Stimme erheben. Und deshalb sollten Christen nicht diese ideologisierten Gesetze unterstützen, wo es gegen die Glaubensfreiheit letztendlich von Christen geht.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성혁명의 쓰나미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맞서 외칩니다. 이것이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하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가르쳐서 나중에 그 학생이 진짜로 동성애자가 되고 나쁜 길로 빠지고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인권 진짜 많이 가르치는데 진짜 인권이 있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싶고 진짜 의견 말할 수 있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거 하는 거보다 그거 하는 돈 아껴서 급식을 더 맛있는 거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 시기에 잘못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되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을 하는 행동을 다 옹호하고 맞다고 할 게 아니라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좀 존중해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출한다고요? 노출이면 어때서요? 그리고 섹스토이 판다고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국민대회는 거룩한 방패제다. 동성애 축제가 범람하면 대중화가 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통과됩니다. 2015년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허용됐을 때 그때부터 반대국민대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이니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저쪽만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회는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의 중심도로입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태평로,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 동성애들이 이쪽으로 퍼레이드를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건전한 퍼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땅을 국민대회가 지키는 방파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 손녀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앞으로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더 많이 모이십시다. 국민대회 만세!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6월 1일입니다.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에 모여야 합니다. 제가 6월 1일 그러면 모이자 함께 결집하는 목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6월 1일 모이자 다시 한번 합니다. 6월 1일 모이자 자, 기도 제목을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던 마음으로 읽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6월 1일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회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국과 해외에서 연합하여 6월 1일 국민대회에 힘써 모임으로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게 하소서.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동성애 축제를 막아서는 거룩한 물결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2024년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연합과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성결과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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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선. 보니까 정신이 없죠. 독일이 동성애가 너무 많고 프랑스가 그렇고 교회들이 전부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니까 언론을 너무 자유가 돼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교회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라들이 엄청난 그 동성애자 차별금지 제정하는 나라를 보면은 프랑스 또 독일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잠깐 조영길 변호사님을 잘 알거든요. 제가 그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분이 이거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다니는데 그분이 지금 차별금지법만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요. 그러면 여기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 팀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차별금지법을 그냥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젊은 차세대가 정말 아름답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차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서 정말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동성애자들 그 에이즈를 많이 끌고 오잖아요. 에이즈 병원이요 나라에서 100%를 지원해줘요. 100% 돈을 다 지원해줘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에이즈는 다 어디에 동성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에이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차별금지법을 좀
배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찬송을 좀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 얼마나 속에서 뒤집어져요. 얼마나 이 속에서 막 정말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나갈 때에 이런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득실득실하는데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해요. 많은 숫자들이 문화로, 또 정치가를 권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기 전에, 여기잖아요.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법이 제정이 되면은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법이 무섭기 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는 일을 해서 법을 막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6월 1일 날은 이게 그 시청 그게 이렇게 6월 1일 날 모이기로 안 됐대요. 캔슬됐대요. 허락을 안 했대요. 퀴어 축제를 안 한대요. 6월 1일 날 오세훈 시장이 허락을 안 해서 다행히 퀴어 축제를 안 해서 막아진 겁니다.